한컴 MDS라는 기업입니다.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기업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네, 좀 화면이 좀 떨어졌네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쪽 관련된 기업이에요. 인베디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PC에는 어떤 거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PC를 제외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이런 거, 그리고 뭐 자동차 쪽에 어떤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컴퓨팅 시스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즉, 특정 기능,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장치 내에 존재하는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전체 대부분이에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해운 뭐 다 들어가는데 4차 산업이 나타나면서 그 전방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수혜주예요. 제가 이 기업을 처음 봤을 때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재무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고요.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전방 산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한쪽 업체, 한쪽 분야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 다른 분야에서 그걸 커버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별 매출을 보시면 인베디드 개발 툴, 뭐 이게 전체 매출 비중 31%고요. 나머지 교육 뭐 이런 것도 모듈도 있고 한 요 정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동안 매출은 좀 괜찮았어요. 좀 이런 부침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양호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지난해 2019년도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양상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이 본업에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규 쪽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얘들이 좀 인수했던 자회사들이 말썽을 피운 거예요. 이것들이 자회사. 그러다가 지난해 자회사를 하나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아진 구조인데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에 이제 한컴 유니맥스라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국방부 관련된 그쪽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인데 얘네가 계속 말썽을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발목을 잡았어요, 얘들이. 그래서 수익성 하락을 계속 보였는데 이 기업을 지난해 그냥 매각해버렸어요. 매각하고 나서 실적이 반등을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때 매각을 하면서 뭔가 같은 이제 자산 처리를 하면서 뭔가 손상 처리도 같이 나오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알턴 일을 하나 뽑았기 때문에 일단 실적 회복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아졌어요.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한 요 정도 키높이로 좀 되고 있고 수익성이 문제였죠. 이때 뭐 계속 안 좋았죠. 영업 이렇게 4차 산업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익률이 이게 1%가 뭡니까? 1%가 이게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은 거죠. 5%도 낮은 건데 여기 1%, 2%. 이게 낮은 게 문제라기보다도 저는 이 기업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뭔가 지금 스텝이 꼬여 있어요. 그 스텝이 꼬인 게 뭐냐면 자회사거든요. 근데 자회사는 향후 미래 성장 산업들입니다. 근데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한컴 MDS를 좋게 보는 것은 좀 영업이익률이 좀 숫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네. 가령 이거죠. 영업이익률이 20%인 기업.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기에는 쉽지가 않죠. 영업이익률 20%라면은 이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거고, 비싼 가격의 물건을 팔아도 팔릴 정도인데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20%가 영업이익률 20%가 40%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5%짜리가 10%가 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한컴 MDS가 지금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성장통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나쁜 거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자회사 같은 걸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향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사업이 좀 안정화되면서 매출도 서서히 좀 늘고, 즉 이제 거래처들이 많이 생기고 수요층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은 고정비를 크게 뛰어넘는 매출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20%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15%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왜 그 자회사 실적이 어떠는지 볼게요. 자, 별도 분기 실적이 있고 연결 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와 연결은 어떤 차이냐면은 별도는 본사 실적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실적이고, 연결은 자회사까지 실적을 다 끌어다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본사 실적, 주력 사업이죠. 엔비디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9%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무려 94%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79%가 증가했는데, 자, 옆에 자회사 실적까지 더해서 본 실적은 어때요? 매출액은 9% 증가에 그쳤죠. 영업이익은 35% 증가에 그쳤죠. 이것도 나쁜 게 아니라 이 본사 실적과 연결 실적을 모두 했을 때는 성장률이 훨씬 낮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순이익률을 보면 이때 5%고 여긴 9%고. 즉 뭐냐면은 자회사 실적이 본사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거가. 그래서 이 기업은, 자회사들은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최근에 이제 인수했고 좀 막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은 좀 그 속도가 더디다는 거고, 향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본 궤도 올랐을 때는 높은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회원님들도 계속 저한테 이제 여쭤봐요. 저거를 한컴 MDS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 거 같냐고, 지금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실적이 회복되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미리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동차, 산업용, 정보 가전 등의 관련 매출이 일단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열 화상 카메라 매출, 이쪽 부분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해외 사업이 좀 부진을 했다. 왜냐하면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이제 도소매를 지금 하는데 아마 영업이 조금 부진했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그 부분을 좀 깎아 먹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이제 텔라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도 매출 성장이 좀 지연되고 있다.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 것은 수익성 낮은 사업에 구조조정했다. 아까 그 자회사 매각한 거 있죠? 수익성이 낮은 거. 수익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실적을 깎아먹었던 거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구조조정했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에 좀 집중이 돼 있다. 이것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사업보고서가 나온다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연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별도와 연결을 볼 때는 무조건 연결을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별도를 보면서 주력 사업인 기존의 사업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사업은 굉장히 순항 중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자회사 실적이 좀 깎아먹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의 근거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종속회사 현황을 볼게요. 어떤 놈들이 실적을 깎아먹는지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는 적자 자회사인 한컴 유니맥스를 매각했다. 그래서 알터니를 뽑았다. 아주 좋은 거고요. 두 번째, 2019년도는 한컴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신규로 취득을 했어요. 한컴 모빌리티는 뭐냐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주차 관제 서비스인데, 요즘 그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는, 그 나라 땅에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주차 요원이 없어요. 주차 요원이 없고 무슨 자판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뭐 모바일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뭐 예약도 하고 그 주최를 하는 건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 유망 사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도 주소서 주인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카페, 스타벅스 같은 데 카페가 보면은 자기 자리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휴대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국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선만 거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한 뒤에 네가 몇 시간 주차할 것이냐 그래서 시간을 등록한 뒤에 신용카드를 넣고 하는 겁니다. 네, 저 역시도 양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결제를 하고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것도 없어요. 주차하고 나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CCTV들이 다 있어가지고 몰래 도망가면 이제 잡히겠죠. 아무튼 이런 이제 신규 사업을 지금 진출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애들이 주력 사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이제 도소매 사업을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인도, 그리고 중국의 난징, 중국의 선전 이쪽에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호주 쪽에서는 이제 이거 단기 순이익입니다. 적자, 아직 적자죠. 홍콩은 홍콩 시위도 있고 그러니까 적자. 중국 난징은 지금 새롭게 했죠. 매출액이 아직 발생을 안 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거기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매출액은 발생 안 했지만 신규 사업을 이렇게 진출하는 거고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엔비디드 소프트웨어 압도적인 1위 기업이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향후 이제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장 초기다 보니까 인건비, 즉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적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허나 국내 압도적인 1위인 것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나중에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익이 예,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전체 실적을 또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인도 쪽은 흑자죠. 인도. 그렇죠. 여기서 가장 큰 매출을 부여하는 데가 이제 한컴 텔라진이라는 회사고 M2M 모듈 사업을 그러니까 모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에 향후 이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종속회사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즉 한컴 MDS는 아직 익지 않은 주니어 기업 앞으로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떤 기술주들은 재무 안정성들이 나쁜 기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쭉 봤는데 도저히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아직까지 수익 모델이 명확하진 않고 그 해당 뭐 4차 산업 관련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아직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계속 들어가고 수요는 나쁘니까 실적은 계속 적자고 그러니까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컴 MDS는 그 중에서 가장 재무 안정성이 높고 그 주력 사업에 대한 실적 성장이나 그 안정성은 꽤 높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네, 이런 현상이 좀 났었고요. 아마 지난해 이제 자회사인 그 유니맥스를 매각하면서 거기 관련된 비용이 출회된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지난해 2분기 때는 일회성 이익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예. 누적 그 분기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누적이 아니죠. 네, 전년 대비 한 39% 정도 주당 순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이죠. 보시면은 2020년도, 2021년, 특히 2021년도의 성장이 높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보시면은 올해는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28% 아주 높은 29% 정도의 성장이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시게 된다면 내년까지는 들고 가실 것을 좀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이 크기 때문에 1년 남았네요. 1년 정도 보유하면 높은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의 실적을 좀 볼게요. 너무 낮게 잡았죠? PR 14는 너무 작게 잡았죠? PR 16 정도 주는 게 낫겠죠. PR 16, 15? 일단 14로 줘볼게요. 일단 14. PR 14는 과거 역대 박스권을 하향 돌파한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올해 추정 PR이 10.99, 내년 대선은 8.5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14로 가정해서 줄 때도 올해 거둘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29% 정도. 2021년이죠. 내년까지 들고 가면은 6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표 PR을 16으로 가져가면은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라죠. 16이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과거 주가 흐름의 가장 밑바닥에다가 찍어도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이거는 일단 14로 돌려놓겠습니다. 재만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재만정성 문제가 없죠. 유동 비율이 이 기업도 제조업이라고 하지만은 기술 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다만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걸 감안했을 때 유동 비율 316%는 실제 재무 안정성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들은 부채 비율도 좀 적고요. 유보율은 높고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차입금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좀 있는데, 무차입 경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자 비용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의 그 금융 소득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 그 어디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했던 그 현금에 대한 그 이자 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자 비용을 초과한 이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순차익 비율은 없는 걸로 나온 건 무차입 경영이나 마찬가지죠. 이자 보상 비율은 그 대출 이자보다도 영업이익이 무려 35배 정도 더 높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컴 MDS 아직은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와서 지금 데이터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가시성은 좀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알턴 2를 하나 뺐다라는 거, 그쵸? 부실한 자회사를 하나 매각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지난해 실적을 상회할 수 있는 실적 성장은 뚜렷해 보이는 거를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